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폴란드가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은요, 한국 금융 지원을 두고 한국과 폴란드 간의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번 결정이 결국 우리나라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K방산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라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5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자체적으로 구매할 계획을 내렸죠. 이것은요,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지금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협의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의 계약에 논쟁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두면서 계속 지연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앞서 한국 정부의 지원 여력이 제한이 되면서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됐었었죠. 이 논쟁의 핵심, 그 금융 지원 문제를 두고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었는데, 어쨌든 폴란드가 자체 자금 조달을 결정을 하면서 한숨 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융 지원 자체가 이렇게 하도가 되는 이유. 일단 방산거래 자체는 특성과 그 규모가 상당히 큰 단위의 계약이죠. 따라서 국가 간의 계약의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그 골자인데요. 우선 방산거래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그리고 장기 계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위 산업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무기체계나 군사 장비 같은 이 고가의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한 번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규모의 거래는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장기 계약 구조로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산거래가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 납품, 유지, 보수 이런 단계에 걸쳐서 장기 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1차, 2차 계약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이런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선납금, 뭐 중간 결제, 뭐 인도 시점, 잔금 결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 금액이 한 번에 거래되는 경우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방산 계약은 나라와 나라, 정부 대 정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계약 상대국이 정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산 수출은 신뢰를 베이스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끼리 방산 제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금융 지원의 의미도 내포하기도 합니다. 금융 지원의 핵심, 이번 폴란드랑 한국이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결국에 돈 때문이겠죠. 중요한 건요, 기업이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계약금 일부를 국책, 그러니까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방산기업이 자금을 부담 없이 생산을 시작하게 돕기도 하고 또 상대국도 이런 금융 지원, 폴란드가 이런 금융 지원을 받아서 무기 도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방산 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금융 지원을 이때 통해서 조달될 금액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계약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정부랑 국책은행과 함께 금융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때 정부가 금융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출입 은행이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자금 지원과 수출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금융 지원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기업이 국책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수출 상대국 정부도 그러니까 폴란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부를 조달을 받게 되면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계약을 걸쳤던 모든 과정은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렇게 뭐 자금이든 수수료든 이런 것들 저리로 대출받는 이 모든 논의가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계약의 초입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핵심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약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수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요. 앞서 있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아요. 폴란드랑 이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금융 계약이 6월까지 체결되지 않으면서 실행이 한번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런 이슈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기업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함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방산 수출 확대 이런 논란들도 계속 되고 있으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에 법정 자본금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책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방산 수출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고도 보여지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논란이 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논의가 또 진행되게 있으면서 좀 지연이 됐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던 이유는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 금융 지원이 없으면 수출 진행이 좀 어렵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핵심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사례를 들어가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있었던 한국과 폴란드의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이 1차 계약을 했었을 때 수출입은행과 또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100억 원 달러를 금융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도 2차 계약에서 비슷한 규모를 원했던 게 쟁점인데 폴란드가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제공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고 양국 간의 금융 논의를 두고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가 결국에는 늦어지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내부 문제도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의 금융 지원 정책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융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수출 자체는 구매국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장기 분할 상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한국의 수출입 은행이 자본 부족의 현상을 겪게 되면서 수출을 온전히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1년에 2조 원씩 늘어난 자본금이 5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즉각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도 맞닥뜨리게 됐었었죠. 뭐 그런 여차저차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좀 있었던 이런 이슈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 지원이 부족해서 단기적으로 수출 계약이 지연이 됐었지만은 어찌됐든 최근에 폴란드랑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이 또 직접 계약을 이루게 되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까지는 다행히 한숨을 돌리는 차원에서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계약 자체가 됐던 거는 다행이지만 한국의 정책금융 시스템과 역할과 한계를 봤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랑 1차 계약 당시에 한국 수출입은행과 이제 계약 금액의 80% 해당하는 100억 달러의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2차 계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된 만큼 이번 이슈로 통해서 제가 살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과연 득인지 실인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이런 결정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폭넓은 차원에서도 살펴보자 싶어서 뒷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수출입 금융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이게 왜 논의가 됐는지, 이것은 계약 이행 때문에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이기 또한 이 이슈 때문에 공급국의 정부나 금융기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미리 지원을 하고 구매국이 이것을 상환하는 구조로 방산계약에서 중요한 자금의 흐름을 또 촉진하기 때문에 방산계약은 체결 이후에 시간이 길어지는 텀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직결적으로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융지원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이 연결되어 있다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죠. 여차저차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번 자체 구매 결정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성과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바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결정을 통해서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득과 실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득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폴란드가 자체 자금을 통해서 무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 없이 수출이 성사될 거라는 거. 그러면서 폴란드가 무기를 구매할 자금을 직접 마련하기 때문에 한국 방산기업들이 대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절차들이 어쨌든 간결하게 되는 거니까 5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자금 문제로 또 지연될 위험이 또 사라졌다는 이 지점은 계약 이행 속도에서는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방산기업들의 매출 증대 속도도 조금 빨라지게 되는 상황이 도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랑 이런 기업 제품들을 공급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로 또 증가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득이 있으면 실도 따라오는 거겠죠. 이번 논란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의 역량 한계는 분명히 좀 노출이 된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보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역량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 다른 국가와의 계약 체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것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방산계약, 다른 나라와의 방산계약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또 시사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산 수출이 지금 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책 금융 시스템이 강화되지가 않으면 방산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유추해보는 상황인데요. 그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결국 이런 논의가 벌어졌던 건데, 폴란드가 이번 결정을 통해서 유럽의 은행과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 금리가 높은 상황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폴란드가 이 이자가 부담이 돼서 무기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로 인해서 좀 협상이 지연되거나 계약 자체가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신뢰를 갖고 있는 그리고 시스템을 베이스로 했을 때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그리고 빠른 납기를 맞추는 경쟁력 때문에 우리 K방산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조금 뒤처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다른 타국 경쟁자들 간에 좀 경쟁가 유리한 위치에서는 좀 밀려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금리나 조달 비용 뭐 서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이견 대립이 있으면서 이때까지 조금 밀려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안 좋은 얘기만 했던 터라 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우리 한국 정부가 1차 계약 때 대규모 자금을 또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2차 계약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일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뭐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앞서 그 대규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또 제공을 하게 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협되지 않을까라고 또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는 결국에 국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한 만큼 장기적인 국가 채무를 증가시킬 것도 우려를 했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 지원 자체를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가적으로나 기업으로나 그러니까 멀리 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